우제 동양학 경영학교연구소 이명용입니다. 오늘은 명리학구수전 2부 파트 1의 9번째 오행과 취상 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옆에다 유비추리라고도 해놨는데 이 취상 비류라고도 하고 취상 류비라고도 하고 유비추리라고도 하고 추리 연역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말 기본적인 뜻은 상을 취해서 비슷한 것들이 모아놓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통상 유비추리라고 하는 좀 폭넓은 개념의 취상 비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그 취상 비류 유비추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오면서 오행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일상 물건이라든가 어떤 기운 이러한 것을 확장해 놓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행, 즉 음양 오행이 있지만 음양하고 오행은 다릅니다만은 오행은 사물이고 구체적인 사물도 의미하지만 움직임이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는 상생의 위치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오행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상서, 홍범구주라는 그러한 책에 언급이 되어 있듯이 생수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수는 우리가 주역 상수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서술형의 그 수가 아니라 이 수 하나,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점 네 개, 점 다섯 개 이게 바로 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라는 수가 바로 생수가 되고 여기에 5 종합수를 더한 것이 6, 7, 8, 9, 10이 바로 성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1이 바로 수고 2가 화요, 3이 목이요, 4가 금이요, 5가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생수 1, 2, 3, 4, 5가 바로 수, 화, 목, 금, 토를 의미하는 그러한 오행의 그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목, 화, 토, 금, 수 하는 것은 이제 상생의 의미로서 목, 화, 토, 금, 수 여기 있는 것처럼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만은 생성이 된 것은 수, 화, 목, 금, 토로 이루어졌고 1, 6은 수요, 2, 7은 화요, 3, 8은 목이요, 4, 9는 금이요, 5, 10은 토다라고 우리가 주역 상수를 오행으로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오행이 그래서 어떻게 취상 비료가 되느냐 하면은 근원은 하나면서 이 확장성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화토 금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로도 의미를 하겠지만 기운이기 때문에 이 오행에 대한 성질은 여기 곡직, 목은 곡직이다. 곡은 굽은 거고 직은 긴 겁니다. 고든 겁니다. 굽고 고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목이요. 염상,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화요. 가색, 심고 가꾸는 것을 토요. 종혁, 개혁을 따르는 것이 금이요. 윤화, 흐르면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행 대의에 나와 있는 글자며 이 글자가 바로 여기 작산, 작고, 작감, 작신, 작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이 곡직이 작산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곡직의 성질이 바로 이 맛의 산, 산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목이 바로 산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의 기운은 염상은 작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는 쓰다. 토는 가색은 작감이요. 감은 단 거기 때문에 이 토는 바로 달짝지근하고 달콤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토의 기운이요. 금은 종역은 작신. 이것은 매운 것이 되겠습니다. 신라면처럼 매운 라면처럼 신. 그래서 금은 종역이 작신을 하고 수는 윤화가 작함. 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 짠 그런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미는 바로 목화토금수가 산, 고, 감, 신, 함 이렇게 돼서 오행의 성질로 목화토금수가 전개가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 바로 취상 유비가 되겠습니다.
이 주역과 오행과 주역 상수가 바로 취상묘비, 뭐 비류라고도 합니다만은 취상묘비, 이것이 바로 오행론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취상묘비는 요비출이라고도 하지만 오행 속성상 비슷한 것을 분류하고 귀납시킴으로써 바로 그 확장성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갖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오행의 확장성에 기인한 것이 돼서 계절, 당위, 색, 오장, 오관, 오미, 오음 뭐 등등등 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이제 계절이라고 그러면 목은 바로 춘, 봄이요, 화는 하, 여름이요. 요거는 이제 계하라고 얘기하고, 금은 가을, 추, 수는 겨울, 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비추리, 취상 비류에 의한 확장성 때문에 계절도 목화토 금수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위도 또한 마찬가지겠죠. 동은 목은 동이요, 화는 남이요, 토는 중앙이요, 금은 서쪽이요, 수는 북쪽이다 라고 하는 방위도 바로 오행의 그 성질, 그런 특성에 의해서 확장성을 갖기 때문에 목화토 금수가 바로 방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색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은 청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흰색, 수는 검은색. 그래서 오색도 바로 오행의 확장성 때문에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매년 들어오는 새년, 경자년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마다 이번에는 신지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오행의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입니다. 금은 흰색이 되겠고 자는 수가 되기 때문에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경자다 그러면 흰쥐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임진년이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 지는 용인데 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수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용이다. 오늘 검은용의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오행의 확장성, 취상비류, 유비추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러한 현실 세계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또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색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이걸 따지면 이건 눈이 되겠습니다. 눈, 뭐 혀 이렇게 되겠고, 이건 입이 되겠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청색이기 때문에 눈하고 해당이 됩니다. 확장성으로. 그래서 눈이 좋아지려면 청색을 많이 봐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목이 기운이 많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살림, 나무 많은 곳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비추리의 오행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봐주시는 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이 몸에 금을 좀 많이 좀 지니고 다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금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인 사물인 금을 자기가 지님으로 인해서 금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 또 우리가 물상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의 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많이 큰 소리로 읽고 노래를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염상, 즉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화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거 지워졌네. 그런 것이 바로 전부 다 유비추리, 즉 오행의 확장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목화토 금수는 간, 심, 비, 태, 진 이렇게 5장으로서도 연관이 됩니다. 물론 오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 했을 때 간하고 담은 5장과 오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심장도 마찬가지고 위도 마찬가지고, 위는 뭐 비위가 상해 이랬을 때 위가 바로 이제 오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장과 오부, 뭐 오관, 오미, 오음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궁상각치우라 그러지만은 그것이 여기서 궁상각치우가 되지만 목화토 금수는 각치궁상우라고 하는 오음계와
확장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비추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실생활을 살면서도 그냥 많이 적용이 되고 사실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 그냥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유비출이 취상비료 상이 비슷한 것을 취해서 같은 그룹으로 해서 다시 본원으로 균합을 시키는 그런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례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근본이 같은 하나로 기류가 된 것을 취상비료라고 하는데 그런 확장된 오행 간의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확장된 오행성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과학적이고 아주 엑셀런트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근원은 하나지만 귀류를 하지만 그 확장된 것과의 연관성은 상관관계인데 그 상관관계가 뭐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 기운이 부족한데 청색을 많이 보고 눈이 좋아진다. 청색과 눈하고의 관계는 그럼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뭐 상관관계가 많다,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확장된 오행 간의 연관성은 입증은 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확장된 오행이 서로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서 여러 문파로 퍼져 있는 것이 그 파벌과 파벌과의 관계, 즉 확장된 오행과 오행과의 관계의 상관관계는 누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여태까지도 없었고 관계는 있긴 있다, 실용적이다라고는 설명하지만 100%다, 50%다, 3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확장성은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논의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목화토 금수로 이루어졌으며 이 목화토 금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특성과 이러한 기운으로 우리가 확장성에 있는 그런 실생활에 쓰는 것을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74페이지에 보면은 그 오행의 확장성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일부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인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십간 12지주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화도 마찬가지 병정 을묘 병정 사오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뭐 진술충미가 되겠고 무기가 되겠고 금은 경신이 되겠고 신유가 되겠고 수는 임계가 되겠고 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간 12지주도 목화토 금수로 구분이 되는 것이 되겠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우리가 이 갑을 인묘라고 네 글자가 있는데 네 글자가 다 목이지만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런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카테고리가 5개 중에서 들어가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인묘, 화는 병정 사오, 이거는 무기 진술 충미, 이거는 경신의 신유요, 임계의 해자가 십간 12지주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고 수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거는 38, 27, 50, 49, 16 이렇게 해서 수가 되겠고 수의 기운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갔는데 사주를 보니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 이렇게 16 숫자를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면 수의 기운을 보충을 받는 겁니다. 이름도 성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에 져주는 것이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 음령오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행의 기운이 나오는데 불러주는 이름이 돼야만이 그것이 오행의 보충이 되지 불러주지 않는 이름 즉 쓰지도 않는 이름을 붙여놓고 오행이 보완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오행의 기운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이 다 이름이라든가 뭐 전화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차번호라든가 내가 필요한 오행에 필요한 숫자를 가지고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유비추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 74페이지 보면은
한 16가지 정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인의신도 해당이 되고 뭐 칠정도 해당이 되고 육기, 풍, 열, 서습, 조, 한 이런 풍, 열, 서습, 조, 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유비추리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유비추리를 잘 활용하면 나름대로 대안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대안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한의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장상학도 있고 오늘 5장 6부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한의학에서는 이 장상학 내용 한자로 보면은 이 장기가 생긴 모양새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도 오행의 기운에 따라서 유비추리여서 장상학으로 건강에 뭐가 부족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오행과 제목은 취상비류인데 뭐 원래 유비추리라는 말을 저는 많이 씁니다만은 어쨌든 취상비류, 취상유비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는 특히 중요한 여기 샘플로 놨지만 계절, 방위, 색, 오장, 오부, 육부, 오관, 오미, 오음 뭐 등등등 그런 얘기를 뭐 인의신도 있었고 다음에 칠경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유비추리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오행과 유비추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행과 취상 비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